1982년 태국 방콕의 여름은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습기와 매연,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툭툭이 소음. 그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30대 후반의 오스트리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리히 마테슈이츠. 잘 나가던 독일 치약회사 블렌닥스의 마케팅 이사였지만 사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1년에 10번도 넘게 지구 반대편을 오가는 살인적인 스케줄 덕분에 시차 적응은커녕 지금 당장 길바닥에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 몽롱한 정신을 부여잡으려던 그의 눈에 편의점 가판대에 작은 갈색 유리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촌스러운 금색 라벨에 붉은 황소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림. 현지인들이 물처럼 마시는 자양강장제 크라팅댐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다들 마시는 거야? 호기심 반, 살고 싶은 마음 반으로 그는 그 끈적하고 달디단 시럽 같은 액체를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 납덩이 같던 머리가 맑아지고 지독했던 시차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마테슈이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이건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야. 시간을 파는 거야. 치약이나 팔러 다니던 세일즈맨의 본능이 야수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그는 당장 태국의 제조사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TC 파마슈티컬이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찰레오 유비디아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오리농장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찰레오. 그는 이미 태국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밤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세련된 유럽 엘리트와 투박한 태국 부호. 어울리지 않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마테슈이츠가 제안했습니다. 이 촌스러운 약 유럽으로 가져갑시다. 대신 탄산을 넣고 디자인을 싹 바꿔서 미친 에너지를 팝시다. 찰레오는 말없이 그 파란 눈의 이방인을 응시하다가 씩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밥 문화를 지배할 붉은 황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마테슈이츠는 자신만만했습니다. 1987년 4월 1일 마침내 레드불이라는 이름으로 첫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제품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구역질 난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이걸 돈 주고 마시라고. 녹슨 배터리를 빨아먹는 맛이야. 설탕물에 감기약을 섞은 것 같아. 시장 조사 결과는 실패 확률 100%였습니다. 보통의 사업가라면 여기서 맛을 부드럽게 바꾸거나 상큼한 과일 향을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테슈이츠는 역시나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약효가 더 있어 보이는 거야. 그는 제품의 맛을 고치는 대신 사람들의 뇌를 개조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략은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 가격을 콜라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책정한다. 둘째, 촌스러운 약병 대신 날렵하고 세련된 은색 슬림캔에 담는다. 셋째, 마트 진열대가 아닌 클럽과 대학가 익스트림 스포츠 현장으로 간다. 그는 잘 빠진 미니 쿠퍼차 지붕 위에 거대한 레드불 캔 모형을 달고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예쁜 홍보 모델들을 시켜 음료를 공짜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클럽 쓰레기통과 테이블 위에 다 마신 빈 캔을 일부러 수북하게 쌓아뒀죠. 클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 쟤네 다 저거 마시네. 저게 요즘 힙한 건가 봐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일종의 조작된 유행이었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는 목숨 걸고 성층권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버, 절벽을 타는 산악자전거 선수, F1 레이서들을 미친 듯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레드불은 야근할 때 마시는 피로회복제가 아니야. 한계를 넘고 싶을 때, 미치고 싶을 때 마시는 거야. 이 전략은 유럽 젊은이들의 허세와 모험심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줘요. 레드불 기브즈 유 윙즈. 이 카피 한 줄은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 그 맛없는 배터리 국물을 마시며 자신이 아이언맨이라도 된 듯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태국 촌구석 약국에서 500원에 팔리던 자양강장제가 전 세계 14조 원짜리 문화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2012년 9월 3일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콕의 도로는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찢은 건 맹수 같은 엔진 소리였습니다. 시속 170km, 은색 페라리 FF 한 대가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죠. 운전대는 창업주 찰레오의 손자이자 레드불 제국의 황태자 보스 VORA와 EUTH, 바스 YOOVIDHYA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페라리의 앞범퍼에 처박혔습니다. 순찰 중이던 47세 경찰관 위치한 클람프라세르트 경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밟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쓰러진 경찰관과 오토바이는 페라리 밑바닥에 끼인 채 무려 100m나 끌려갔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불꽃이 튀고 경찰관의 몸이 도로 위에서 처참하게 갈려나가는 동안에도 페라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신을 털어내듯 떼어낸 그는 피 묻은 차를 몰고 유유히 자신의 대저택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박살난 오토바이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경찰관의 시신, 그리고 페라리에서 흘러나온 엔진오일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이어진 기름 자국을 따라갔고 그 끝에는 방콕에서 가장 거대한 요새 유비디아 가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는 찌그러진 앞범퍼와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깨진 6억 원짜리 페라리가 숨겨져 있었죠. 곧이어 저택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집안의 운전기사 수에트였습니다. 재벌가가 흔히 쓰는 집사에게 죄 뒤집어 씌우기 수법이었죠. 거센 여론에 밀려 진짜 범인 보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코카인 성분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뺑소니, 과속, 음주운전, 마약, 그리고 살인. 누가 봐도 감옥행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돈이 법을 강간하는 진짜 유전무죄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죽은 경찰관은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가해자는 태국 3대 재벌이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공정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 직후 보스 측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가 아닌 은행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으로 약 1억 원 300만 바트를 건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겠지만 자산 26조 원의 유비디아 가문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돈을 받은 유가족이 침묵하자 이제는 시간 끌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소환장을 보낼 때마다 그는 기가 막힌 핑계를 댔습니다. 몸살이 심해서 못 가요. 싱가포르에 급한 사업 미팅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요양 중입니다. 그렇게 7번의 소환을 씹어드시는 동안 경찰과 검찰은 이상할 정도로 그를 체포하지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마침내 여론이 폭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딱 3일 전 보스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유유히 태국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영국 런던. 그 후 그의 행적은 도망자라기보다는 세계 일주 여행자에 가까웠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지만 그는 보란듯이 런던 최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고 일본 홋카이도에서 스키를 탔으며 심지어 자신이 소유한 F1 레이싱팀의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찰이 그를 쫓는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도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여권에는 전 세계 입국 도장이 찍혔지만 수갑은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의 죄목들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과속 혐의 공소시효 만료, 뺑소니 혐의 공소시효 만료, 음주운전 만료. 하나둘씩 죄가 사라지더니 이제 남은 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 하나뿐입니다. 이마저도 2027년이면 끝납니다. 태국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며 레드불 안 마시기를 외쳤지만 글로벌 매출은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휴양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줘요. 레드불 기브즈 유 윙즈. 마테 슈이츠가 만든 이 명카피는 결국 창업주의 손자에게 법망을 피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경찰복과 구겨진 페라리, 그리고 유전무죄.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캔 속에 담긴 씁쓸한 뒷맛입니다.